삼각 B에 대한 얘기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삼각 B부터 가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선생님이 지금 판서해드리는 내용은 너희 교과서에 없을 가능성도 있어요. 개념서에. 그러니까 잘 필기해 두시고 잘 정리해 두시기 바래요. 삼각 B에서 우리가 중학교 3학년 2학기를 다 전체적으로 몇 개월을 다 통틀어 볼 수는 없고 반드시 필수적으로 고등학교 삼각함수를 이해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수적으로 알아야 하는 두 가지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 합니다. 첫 번째는 삼각 B 하면 첫 번째로 요 생각이 먼저 나셔야 돼요. 특수비 특수각. 무슨 소리입니까? 라고 하시면 머릿속에서 아마 1대 2대 루트 3 뭐 아니면 1대 1대 루트 2 일단 B에 관한 삼각형들이 존재했다라는 것을 알게 될 거야. 그러면 애기들 그런 특수비 특수각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삼각 B의 정의부터 잠깐 볼 건데 삼각 B의 정의가 뭐였는지 혹시 기억나는 사람 있니? 삼각 B의 정의? 이 고요함 너무 좋아, 그지? 삼각 B의 정의는요. 이거 오늘 삼각 B하고 삼각함수를 같이 정리할 거니까 정확하게 구분지어서 인지하고 계시기 바래. 삼각 B는요, 직각삼각형에서 세 변의 길이의 B를 말하는 겁니다. 오케이? 그럼 내가 지금 방금 뭐라고 그랬냐면 직각삼각형에서라고 했잖아. 그리고 처음 접근하던 친구들 같은 경우는 펜 들고 처음 접근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처음에 설명해드리는 순서를 좀 따라오셔. 오른쪽 하단이 직각이 되게끔 직각삼각형을 그리셔. 오른쪽 하단이 직각이 되게끔 직각삼각형을 그리시고 우리가 보통 각도를 인지하는 것은 왼쪽 하단에 있는 각도를 인지한다. 오케이? 자, 이랬을 때 세 변의 길이의 B가 자, 여기 있는 변을 A, 여기 있는 변을 B, 여기 있는 변을 C라고 한다면 현재 이 상황에서 세 가지 수학 기호에 대한 정의를 내릴 것인데 하나는 sin x라고 하는 것의 정의를 내릴 거야. 자, 그럼 sin x는 얼마입니까? 라고 하시면 빗변분의 높이라고 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a분의 c라고 읽으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두 번째 코사인 x 역시 어떻게 정의합니까? 라고 하시면 코사인 x는 빗변분의 밑변이라고 읽기 때문에 a분의 b라고 읽으시면 되는 거야. 자, 마지막으로 하나 탄젠트 x라고 하는 것도 나오게 되는데 이 탄젠트 x는 밑변분의 높이라고 정의되어 있기 때문에 b분의 c라고 읽으시면 돼요. 여기까지가 삼각 B의 정의예요. 근데 너희가 여기서 어떤 거에 좀 정확하게 이런 상황에서 삼각 B를 쓰는구나라는 걸 인지하셔야 되냐면 첫 번째 반드시 직각삼각형이 나와 있어야 돼. 즉 직각삼각형이 존재하지 않으면 삼각 B를 정의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보게 되는 여러 가지 수없이 많은 삼각형들에 다 삼각 B를 적용시킨 게 아니라 직각삼각형에서 삼각 B를 적용시킬 수 있기 때문에 자, 이러한 생각을 너희가 좀 하나 갖고 계셔야 될 텐데 앞으로 보게 되는 삼각형은 다 직각삼각형은 아닐 거냐. 예를 들어서 이등변 삼각형일 수도 있고 정삼각형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그것도 이것도 저것도 아닌 그냥 삼각형일 수도 있지. 그때 중학교 때 너희가 이걸 본능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앞으로 좀 생각하면서 하셔야 될 게 보조선을 긋는 과정 속에서 보조선은 반드시 직각삼각형이 나타나게끔 긋겠다. 이 말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 그래갖고 왜 가끔 중학교 때 도형하실 때 보면 애들이 보조선을 막 이렇게 그어보는데 뭐 여기다 평행하선 임의대로 막 그어보고 갑자기 옆에 있는 선에서 갑자기 뜬금없이 이렇게 한번 그어보고 하다가 문제가 더 어려워졌던 경험들을 갖고 있지. 그때 보조선을 긋는 기준 중 하나가 뭐냐면 직각삼각형이 나타나겠습니까? 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긋는 거야. 여기까지 아시겠니? 자, 그런데 현재 이 상황에서 선생님 그러면 이거 삼각비 이렇게 읽으면 되겠네요? 라고 하시면 이것도 유치한 소리긴 한데 실제로 중학교 교재에서 이렇게 나타나져 있어서 선생님 그냥 덧붙여 볼게. 사인이 왜 이렇게 됩니까? 라는 걸 좀 더 쉽게 연상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 앞에 있는 S자라고 하는 기호를 따서 그 알파벳 S자의 필기체가 이렇게 쓴다며 그지? 그래갖고 이거를 여기 삼각형 위에다가 감싸듯이 그려보시면 이렇게 돼. 그래서 A분의 C 먼저 가는 게 분모, 나중에 오는 게 분자. 마찬가지로 코사인 같은 경우도 똑같은 방법으로 C의 앞글자를 따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A분의 B라고 생각할 수 있지. 난 이거 보면서 탄젠트가 가장 억지스럽다 생각했었는데 탄젠트 어떻게 이 난관을 헤쳐나갈 거냐면 T이잖아. 그래서 이렇게 탄젠트를 읽겠다라고 되어 있던 책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되게 다들 웃지도 못하고 저게 농담일까라는 의심 속에 농담은 아니고요. 진짜 이렇게 써 있었어요. 제가 그런 거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인지하시면서 처음에 삼각비가 좀 낯선 친구들은 상상하면서 머릿속에서 그려낼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서
특수 B를 갖고 있는 삼각형들이 존재해. 딱 세 개의 삼각형이 존재하는데 이 세 개의 삼각형, 그러니까 특수 각과 특수 B를 동시에 적용시킬 수 있는 거야. 이 세 개의 삼각형은 반드시 암기가 되셔야 하고, 여기서 말하고 하는 암기라는 것은 내가 더듬어서 생각해 보니까 떠올랐다가 아니라 순간적으로 머릿속에서 그려지고 읽어낼 수 있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오케이. 자, 그럼 이렇게 한번 가봅시다. 자, 먼저 이렇게 오른쪽 하단이 직각이고 왼쪽 하단의 각도가 30도인 삼각형을 볼 거야. 자, 그러면 여기서 가장 짧은 변이 이렇게 높이에 해당한다는 걸 알 수 있을 것이고, 얘부터 시작해서 여기가 1대, 가장 긴 변이 빗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고, 가장 긴 변의 B가 2. 그리고 그 사이에 찡겨 있는 길이가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루트 3이 된다라는 걸 인지하셔야 돼. 자, 그리고 선생님이 앞으로 설명을 드릴 때는 얘를 뭐라고 부를 거냐면 옆으로 길쭉한 삼각형이라고 할 거야.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려놓을 때는 가능하면 뭐 30초 정도 되게끔 그려놨는데, 너희 머릿속에 떠올릴 때는 의도적으로 이렇게 좀 떠올랐으면 좋겠어. 정말 옆으로 길게. 그래서 가장 짧은 변이 빠르게 파악이 되고 가장 긴 변이 빠르게 파악될 수 있게. 오케이, 그래서 1대 2대 루트 3의 비를 갖고 있는 삼각형이라는 뜻으로 옆으로 길쭉한 삼각형이라고 인지를 하고 계시기 바래. 현재 이 상태에서 연습 좀 합시다. 자, 이런 상황에서 너희들한테 만약에 사인 30도를 물었다면 어떻게 읽습니까? 라고 하시면 머릿속에 옆으로 길쭉한 삼각형을 떠올리시고 가장 긴 변분의 높이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시면 2분의 1이라고 읽으시면 되는 거야. 여기까지 되니? 그럼 마찬가지로 코사인 30도는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보시게 되면 역시 머릿속에 옆으로 길쭉한 삼각형을 떠올리신 뒤에 빗변분의 밑변이겠구나 라는 생각에서 가장 긴 변분의 그 사이에 찡겨 있는 변, 그래서 2분의 루트 3 이렇게 떠올릴 수 있으면 된다는 뜻이야. 간혹 가다가 중학교 선생님들 중에 이거를 학생들한테 중요하다라는 그 생각에 암기하셔라라는 경우들이 더러 계신데, 물론 그때 당시에 너희들한테 그렇게라도 공부를 시켜주시는 선생님들이 정말 감사하다고 생각은 들어. 다만 이거를 무작정 암기해서 이거요라고 말했다가 틀리면 말고요라고 해서는 안 돼. 그래서 그 순간마다 정확하게 값을 잡아낼 수 있도록 머릿속에 삼각형 그리시고 순간순간 그 값을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래. 자, 그럼 하나만 더 해봅시다. 탄젠트 30도는 얼마일까라고 생각해 보시면 이제 빠르게 읽어낼 수 있겠습니까? 현재 이 상태에서 탄젠트 30도는 밑변분의 높이일 테니까 얼마? 루트 3분의 1이겠지. 그래서 루트 3분의 1이라고 썼는데 너희들 중학교 때 이런 거 아마 교육을 받으셨을 거야. 분모에 루트가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뭐 해야 한다? 유리화해야 한다. 그래서 3분의 루트 3으로 아마 암기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건데, 중학교 이후로 너희들한테 어떤 각 하나의 삼각비가 결과로 써지는 경우가 굉장히 드물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답을 쓸 때 탄젠트 30도가 다이렉트로 그냥 답이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보통 고등수학에서 삼각비를 이용하는 경우는 문제를 계산하는 중간 과정 속에서 이용이 된다. 따라서 끝까지 이렇게 써질 경우가 거의 드물기 때문에 얘를 굳이 유리화하면서 바꿀 이유는 없단다. 그냥 계산하면서 뭐 날라갈 때는 날리고 안 날라가면 그냥 나중에 최종적으로 유리화시키면 되니까 그렇게 읽어낼 수 있도록 훈련하시기 바래. 여기까지 이해되셨니? 자, 그러면 다음 삼각형도 한번 봐봅시다. 두 번째 특수비 삼각형은 자, 직각 이등변 삼각형에 해당하는, 역시 오른쪽 하단이 직각이고 자, 왼쪽 하단에 있는 각도가 45도가 되는 각도야. 뭐 삼각형 내각의 합은 180도가 되는 거니까 이 세 각의 합이 180도가 된다 생각을 해보시면 나머지 비어있는 각도 하나가 자연스럽게 45도가 된다는 것도 알 수 있을 거야. 자, 그럼 얘는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기 때문에 여기는 가장 짧은 변의 길이를 1이라고 고정했을 때 나머지 여기는 요 변의 길이도 1이 될 것이고 빗변의 길이는 자연스럽게 루트 2에 해당한다까지 아시겠어? 그리고 이건 오늘 선생님이 너희들한테 조금 당부드리고 싶은 건데 뭐냐면, 가끔 가다가 삼각비에 대한 공포를 갖고 있는 친구들 중에는 야 1대1 대 얼마야? 이렇게 물어보면 1대1 대 루트 3이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들이 있어. 근데 이거는 아가들아 공부를 안 한 거야, 솔직히 얘기해서. 그렇지 않겠어? 1대2 대 루트 3과 1대1 대 루트 1을 헷갈릴 정도라는 얘기는 네 머리의 뭐 지식 수준을 논하기 떠나서 노력을 안 하고 있는 거거든. 그래서 이 숫자들 세 개는 굉장히 간단한 것들이니까 오늘 하루 정도를 만약에 제가 조금 덜 익숙한 상태로 한다면 오늘 하루 정도는 머릿속에서 뭐 흥얼거리며 1대1 대 루트 3 아니면 1대1 대 루트 2 이런 걸 좀 흥얼거리면서 가. 특정 사이트 뭐 이렇게 노래까지 따라하면서 막 홍보해주기 좀 약간 억울하니까, 알겠지? 요즘 막 되게 핫한 노래 있던데.
자, 이렇게 했고 1대1대 루트 2다라는 걸 읽어내시고, 자, 그 다음에 바로 현재 이 상태에서 읽어내 봅시다. 자, 이 상태에서 사인 45도가 얼마입니까? 그러시면 얼마라고 읽으시면 돼? 루트 2분의 1. 오케이. 코사인 45도 얼마입니까? 루트 2분의 1. 탄젠트 45도 얼마입니까? 1분의 1. 이렇게 읽어내시면 되는 거야. 여기까지. 자, 그럼 네 번째 마지막 삼각형인데, 우리 아까 전에 옆으로 길쭉한 삼각형이라고 했던 것을 위로 바로 세울 거야. 그러면 위로 길쭉한 삼각형이 나타나겠지. 자, 역시 오른쪽 하단이 직각이 되게끔 그려놓으신 뒤에 왼쪽에 있는 각도를 기입할 건데, 아까 전에 여기가 30도라고 했고 여기가 90도로 되어 있으니까 남아있는 각도 하나는 60도가 된다 이해하시겠어? 따라서 이 각도의 크기는 60도야. 아까 전과 마찬가지로 가장 짧은 변의 길이가 1일 것이고 가장 긴 변의 길이가 2가 될 거야. 그리고 그 사이에 찡겨 있는 게 루트 3이 된다까지도 자연스럽죠. 자, 그러면 이러한 삼각형을 머릿속에 떠올리고 난 뒤에 머릿속에서 사인 60, 코사인 60, 탄젠트 60도를 읽어내면 되겠다. 이해하시겠니? 사인 60도는 얼마 해당해? 2분의 루트 3. 코사인 60도는 2분의 1. 그리고 탄젠트 60도는 1분의 루트 3. 이렇게 읽어내시면 되는 거야.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여기까지 전반적으로 읽어낼 수 있다면, 자, 좀 이따가 잠깐 필기할 시간을 드릴 테니까 이 앞에 잠깐 보세요. 지금 내가 너희들한테 본능적인 대답을 원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얼마야 라고 물어봤을 때 바로 탁 대답하기 원하는 게 아니라, 선생님이 지금 말했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머릿속에 삼각형을 떠올리고 그 순간 사인과 코사인과 탄젠트를 읽어내셔라라는 거거든. 그리고 앞으로 우리는 이런 걸 무수히 많이 반복하면서 구구단처럼 익숙하게 체화시킬 거야. 아시겠니? 자, 그러면 다섯 번째는 우리 이런 거 한번 해보자. 자, 사인 값을 읽을 것이고 코사인 값을 읽을 것이고 탄젠트 값을 읽을 것인데, 오케이? 자, 당연히 내가 지금 현재 읽을 수 있는 거는 30도와 45도와 60도에 관련돼 있는 삼각 B값을 읽을 수 있어. 오케이? 자, 다만 좀 너희들한테 부탁드린 게 뭐냐면, 이걸 무의미하게 빈칸을 채우려도록 하시는 게 아니라 순간순간마다 읽어내는 연습을 하기 위해서 우리 9개의 빈칸을 그 순간 떠올려 볼 거야. 예를 들어 탄젠트 45도가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머릿속에 직각 이등변 삼각형 떠올리시고 순간적으로 탄젠트 값을 읽어봤더니 얼마더라? 1이더라. 이 말 이해하시겠어? 아니, 하나만 더 같이 연습할게. 그럼 내가 이번엔 코사인 30도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면 30도는 옆으로 길쭉한 삼각형이었었고 그 상태에서 코사인 값을 읽었더니 2분의 루트 3이 된다. 이해하시겠어? 따라서 여기는 이 칸은 2분의 루트 3이 되겠구나라는 거지. 됐습니까? 자, 그럼 지금부터 선생님이 약 1분 정도를 드릴 테니까 너희가 앞에서부터 순서대로 채우지 마시고, 오케이? 뒤죽박죽 랜덤으로 순간순간 삼각형을 떠올려 보시면서 나머지 빈칸들을 채워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 하셨으면 자신 있게 고개를 드세요. 네. 뭐가 봐. 집에 와서 이러지 마. 선생님이 자꾸 까마귀 소리 낸다고. 이거 안 일러도 되긴 하겠다. 그지? 자연스럽게 그냥 틀어놓으면 되잖아. 그지? 틀어놓고 우리 선생님이 하는 만행을 좀 보셔라 막 이러면서
편집해야지. 자, 갑시다. 다 하셨나요? 자, 못하셨던 친구들도 한번 같이 채워봅시다. 내가 만약에 여기는 이 값이 필요해. 그 사인 60도가 필요하다고 한다면 머릿속에 떠올려야 될 삼각형이 위로 길쭉한 삼각형이 떠오를 것이고 사인 값을 읽었더니 얼마? 2분의 루트 3이지. 자, 그리고 아가들 여기 봐봐. 이거는 너희들 선생님이 직접 그러셨는지 안 그러셨는지 모르겠지만, 중학교 때 선생님이 그러셨는지 안 그러셨는지 모르겠지만, 선생님 중학교 때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던 게 기억이 나서 그때 참 이런 거 많이 외우라고 했던 기억이 나. 뭐 얘하고 누구하고 같은 값이다, 뭐 뒤집으면 뭐 똑같다 이런 거. 근데 사실 그거 별 의미 없어 너희들한테 지금 현재. 어차피 삼각함수를 배우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는 내용들이어서, 오케이? 굳이 그거를 뭐 얘네들 대칭성 갖고 있네 어쩐네 그런 걸 굳이 외우려 하지 마. 다만 내가 삼각비에서 너희들한테 첫 번째로 좀 당부드린 건 뭐냐면 순간순간마다 삼각형을 떠올리면서 그 값을 읽어낼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야. 이해하시겠어? 그럼 예를 들어서 코사인 60도가 필요하다 보면 역시 위로 길쭉한 삼각형 떠올리시면서 코사인 값 읽었더니 얼마? 2분의 1이다. 이해하시겠어? 이런 식의 행위가 빨라져야 하는 거야. 아시겠니? 자, 이번에는 코사인 45도 어떻게 됩니까? 지금 직각 1이면 삼각형 읽을 것이고 따라서 얼마? 루트 2분의 1이다. 이런 식으로 읽겠다는 얘기야. 아시겠어? 그래서 나머지 빈칸들을 쭉 한번 채워보시면 여기가 2분의 1일 것이고 여기가 루트 2분의 1일 것이고 탄젠트 30도는 루트 3일 것이고 탄젠트 60도는 틀렸지? 여기 루트 3분의 1일 것이고 여기가 루트 3일 거야. 이해하시겠어? 자, 이런 식으로 너희가 삼각비의 값을 읽어낼 수 있는 게 첫 번째 목적이었다. 승현아 눈 떠라. 자, 두 번째. 자, 삼각비에서 특수비, 특수각의 값들 9가지를 알고 있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 중요한 두 번째 얘기는 뭐냐면 주어진 변, 주어진 각에 대한 얘기야. 자, 얘는 무슨 소리입니까? 라고 하시면 삼각비를 단순히 특수비를 알고 있습니다 정도로 넘어가게 되면 사실 얘가 하고 싶었던 가장 본질적인 얘기 하나를 또 놓치게 돼. 그게 뭐냐면 문제 조건에서 어떤 변의 길이를 말해주고 어떤 각의 크기를 말해줬을 때 나는 그 두 개의 조건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를 정확하게 인지하셔야 돼.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지금 흰색으로 써드린 것들은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이라고 한번 가져가 봅시다. 예를 들어 어떠한 삼각형이 있는데 자, 처음에는 오른쪽 하단이 여기가 직각이고 여기가 x라고 할게. 그러면은 각도를 x를 줬다라는 뜻이야. 오케이. 두 번째, 빗변의 길이를 a라고 줬어. 문제에서 주어진 변과 주어진 각은 a와 x다. 여기까지. 그럼 현재 이 상태에서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시면 삼각비의 정의에 의해서 높이의 값 또는 밑변의 값을 구할 수 있게 되는데 자, 선생님 먼저 높이의 값부터 구해볼게. 높이가 얼마인지 모르니까 우리 잠깐 동그라미라 놓자. 그럼 아가들아, x라는 각도에 의하여 a와 노란색 동그라미는 사인 관계에 있다는 거 이해하시겠어? 따라서 a분의 노란색 동그라미가 무엇이 해당합니까? 라고 하시면 사인 x에 해당하지. 여기까지 하시겠니? 근데 아까 전에 내가 뭐라고 했냐면 흰색으로 지금 써드린 것들은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이라고 그랬고 노란색 동그라미 값은 내가 지금 구하고 싶은 값이라고 했잖아. 여기까지 됐어. 그러면 내가 구하고 싶은 값을 어떻게 구할 수 있겠니? 라고 생각해 보시면 양변에 a 곱하면 되지. 자, 그럼 빠르게 따라서 노란색 동그라미는 얼마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얘는 a 곱하기 사인 x입니다 라고 나타날 수 있다. 이해하시겠어? 되니? 자, 지금 내가 주어진 변, 주어진 각에서 강조드린 게 뭐냐면 내가 이러한 과정에 의해서 노란색 동그라미가 이렇게 됩니다를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나는 이제부터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이 이렇게 생겼다고 한다면 다이렉트로 노란색 동그라미는 이게 돼요 라는 걸 이용하려 하는 거야. 이 말 아시겠니? 자, 그럼 잘 봐. 어떻게 하면 되는데요? 라고 하시면 문제에서 주어진 변과 주어진 각에 의하여 내가 구하고 싶은 변의 길이가 무슨 관계에 있는지 파악하는 게 첫 번째야. 그러면 맨 처음으로 돌아가서 x라고 하는 각도에 의하여 a와 노란색 동그라미는 사인 관계에 있다는 게 인지됐지. 두 번째, 사인과 코사인과 탄젠트는 항상 분모, 분의 분자의 구조를 갖게 돼. 그때 나는 분모를 시작하는 값이라고 부를 거고 분자를 끝나는 값이라고 읽을 거야. 오케이, 다시 분모를 시작하는 값이라고 읽을 거고 분자를 끝나는 값이라고 얘기할 거야. 그러면 얘는 a분의 동그라미이니까 이 a에 해당하는 값이 분모, 즉 시작하는 값에 들어가 있다 이해하시겠어? 따라서 나는
문제에 주어져 있는 각도와 시작하는 값이 주어졌을 때 시작하는 값은 다이렉트로 곱해버리겠다라는 뜻이야. 그래서 A 그리고 sin x를 곱하게 되면 노란색 동그라미가 됩니다 라는 뜻으로 해석하겠다는 얘기야. 여기까지 하시겠니? 자, 하나 더 연습해보자. 그럼 이번에는 내가 만약에 밑변의 길이를 구하고 싶어. 그래서 얘를 녹색 동그라미로 할게. 자, 그럼 아까도 천천히 연습 한번 해봐. 녹색 동그라미 값이 얼마인지 알고 싶은데 문제에서 주어져 있는 조건이 A라고 하는 변의 길이와 X라고 하는 각도를 줬지. 오케이? 그러면 A와 녹색 동그라미는 X라고 하는 각도에 의해서 무슨 관계에 있어? 코사인 값의 관계에 있는데 얘가 A의 위치가 분모에 위치하게 되니까 시작하는 값을 줬다 이해하시겠어? 그러면 나는 그냥 순서대로 곱해버리겠다고. 따라서 녹색 동그라미가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보시게 되면 나는 별다른 고민 없이 녹색 동그라미는 A 곱하기 코사인 X가 될 거야 라는 것을 인지하겠다는 얘기야. 이 말 이해하시겠니?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 이런 것도 한번 해봅시다. 자, 여기가 직각이고 변은 요 길이를 A라고 줬어. 그런데 재밌는 게 이번엔 각도를 여기 있는 각도를 X라고 준 거야. 상황 파악됐지? 자, 조심해야 될 게 선생님이 처음에 익숙하게 좀 보여드리려고 왼쪽 하단을 각도를 계속 X라고 고정시켜 놨었는데 얘 위치가 바뀌었다. 그러면 당연히 사인과 코사인과 탄젠트도 너희가 현재적 각의 위치에 따라서 다르게 읽혀야 한다는 거 정확하게 조심해라. 아시니? 자, 이런 상태에서 내가 만약에 노란색 동그라미 값이 얼마인지 궁금해. 자, 예전 같았으면 이거 어떻게 구하나 고민하셨을 텐데 자, 선생님 방금 전에 말씀드린 걸 이용하시면 A와 동그라미의 관계가 X라는 각도에 의하여 무슨 관계? 그렇지, 사인 관계다 이 말 이해하시겠어? 코사인이 아니라 사인이다. 오케이? 그리고 시작하는 값을 줬다 이해하시겠어? 그러면 얘는 연속적으로 곱하면 되겠네. 따라서 동그라미는 얼마입니까? 라고 했을 때 A sin X요 라고 대답하는데 무리가 없겠다. 이해하셨습니까? 됐어요. 자, 그러면 우리 아이들 잘하니까 하나 더 해봅시다. 삼각형 참 예쁘게 안 그려지네. 자, 이번엔 이런 것도 한번 해봅시다. 1번 상황과 똑같은 상황이긴 한데 오케이? 선생님이 여기서 순서대로 한번 이렇게 해보려고 해. 잘 봐. 자, 처음에는 노란색 동그라미 값이 필요해. 오케이? 자, 이 정도 뭐 노란색 동그라미 안 써도 바로 쓸 수 있겠지. 자, 그러면 얘는 얼마야? 라고 물어보시면 얘네들의 관계가 코사인 관계이고 시작하는 값을 줬으니까 얼마겠다? A 코사인 X겠다. 됐냐? 여기까지 아시겠어? 자, 두 번째. 이번 이렇게 넘어가 보자. 이번에는 여기 있는 이 녹색 선의 길이는 얼마일까? 라고 물어보시게 되면 주어진 변과 주어진 각에 의해서 사인 관계에 있고 오케이? 시작하는 값을 줬으니까 A sin X가 되겠다. 됐습니까? 됐냐? 자, 마지막 하나만 더 추가해 볼게. 잘 봐. 자, 이번에는 내가 조금 독특하게 이렇게 해보고 싶은 거야. 주어져 있는 변을 예로 볼 것이고 A 코사인 X 오케이? 주어진 각도를 예로 볼 거야. 오케이? 그랬을 때 내가 누굴 구하고 싶냐면 여기가 구하고 싶은 거야. 이해하시겠어? 그럼 아가들아 생각해봐. 주어진 변과 주어진 각에 의해서 두 변의 관계는 무슨 관계? 그렇지, 탄젠트지. 이해하시겠어? 그러면 여기 있는 변 자체에다 탄젠트 X를 곱하면 되겠다. 이해하시겠어? 시작하는 값이 줬으니까. 따라서 A sin X는 누구와 같은 값입니까? 라고 물으시면 A 코사인 X라고 하는 변의 길이에다가 오케이? 탄젠트 X를 곱하시면 된다. 이해하시겠니? 됐어요. 양변 AA 지우고 자, 양변을 코사인 X로 나누게 되면 너희들은 현재 삼각비에서도 탄젠트 X는 코사인 X분의 사인 X다 라고 하는 것을 확인이 가능하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네 번째는 너희가 중학교 때 봤을 수도 있고 못 봤을 수도 있는 기호 세 가지를 추가적으로 좀 더 정리할 건데 현재 교육과정에서 선생님이 이 기호가 등장한다는 거 보지 못했어. 다만 뭐 예전에 나와 있던 문제들 속에서 이미 뭐 충분히 많이 표현되어 있고 그리고 뭐 별로 어려운 표현은 아니니까 너희가 항상 같이 곁들여서 알고 있도록 하시기 바래.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이런 상황 한번 만들어 볼게. 자, 여기가 x고 여기가 직각이야. 내가 이번에 어떠한 상황이냐면 문제에서 주어져 있는 변이 여기가 a라고 주어졌어. 그런 상태에서 빗변이 노란색 동그라미가 알고 싶은 거야. 여기까지니? 자, 처음 만나는 상황이니까 다시 처음부터 한번 가보자. x라고 하는 각도에 의해서 두 변의 길이는 무슨 관계 있지? 사인 관계에 있는 건 맞지? 오케이. 근데 아까 전과 달라진 게 뭐지라고 하시면 아까 전에는 시작하는 값을 줬는데 이번에는 끝나는 값을 줬다 이해하시겠어? 오케이. 그래서 다시 한번 좀 써볼게. 현재 이 상태에서 sin x가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보시게 되면 sin x는 노란색 동그라미 분의 a요 라고 대답하시면 되겠네. 근데 조심하실 게 내가 구하고 싶은 게 sin x 값을 구하고 싶은 게 아니라 난 지금 노란색 동그라미를 구하고 싶다고 그랬잖아. 노란색 동그라미는 얼마겠어 하시면 얘는 곱하고 얘는 나누면 되겠지. 따라서 노란색 동그라미는 자 그리고 여기 잠깐 봐봐. 물론 sin x분의 a라고 써도 되긴 하는데 우리 아까 전과 마찬가지 포맷을 좀 맞춰놓을 거야. 그럼 어떻게 할 거냐면 일단 변의 길이 쓰시고 a 쓰시고 어떤 게 곱해져요? 라고 하시면 sin x가 곱해지는 게 아니라 sin x분의 1이 곱해진다 이렇게 쓸 거야. 이해하시겠어? 자, 그러면 아가들아 아까 전과 어떠한 차이점이 발생했습니까? 라고 물어보시면 아까 전에는 시작하는 값을 줬으니 그냥 연속적으로 곱한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끝나는 값을 줬으니 그 연속으로 곱하는 게 아니라 역수를 곱하겠다 이해하시겠어? 오케이?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하나만 더 연습해 볼게. 이번에는 현재 여기 있는 이 값이 a고 여기는 요 값이 구하고 싶어. 여기는 녹색 동그라미 값을 구하고 싶어. 자, 그러면 주어져 있는 각도에 대해서 주어진 변과 내가 구하고 싶은 변 사이 관계를 찾아야 되는데 무슨 관계 있니? 탄젠트지. 다만 조심하실 게 탄젠트가 시작하는 값이 주어진 게 아니라 끝나는 값이 주어졌다 이해하시겠어? 그럼 나는 현재 여기 있는 이 변의 길이를 자 주어진 변은 a니까 a 그냥 그대로 쓰시고 탄젠트인데 끝나는 값을 줬으니까 탄젠트 x분의 1이다 이렇게 다이렉트로 계산할 수 있다는 얘기야. 여기까지 됐어요. 오케이. 다 이해하셨니? 자 그러면 아가들아 얘가 결국에 주어진 변과 주어진 각을 이용해서 새로운 변의 길이를 구하려 할 때 오케이 새로운 변의 길이를 구할 때 시작하는 값이 좋나 끝나는 값이 좋냐에 따라서 그냥 순서대로 곱할 것인가 역수를 바꿔서 곱할 것인가 결정될 것인데 우리가 매번 역수를 쓰는 게 조금 귀찮은 일이라서 이렇게 역수를 취해져 있는 삼각비들한테 새로운 기호로 정리를 해놨어. 그게 어떻게 정리가 되어 있냐면 자, sin x분의 1은 sin의 역수는 코시컨트 x라고 쓰게 돼. 코시컨트 x가 좀 쓰기 길어서 앞 글자만 따가지고 CSCX라고 쓰게 된다. 코시컨트 x라고 읽어. 오케이. 자, 두 번째. 그러면 코사인 x분의 1은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 시컨트 x라고 한다. 자, 마지막으로 탄젠트 x분의 1은 자, 얘는 코탄젠트 x라고 쓰는데 코탄젠트를 다 쓰니까 역시 너무 길어서 앞에 세 글자만 따서 COT라고 쓰기도 해. 그래서 코탄젠트 x라고 쓴단다.
그리하여서 세 개의 삼각비 기호가 추가적으로 더 등장하게 되는데 아마 오늘 하루 정도는 계속 이랬다 저랬다 왔다 갔다 할 테니까 너희 쉬시는 동안에 코시컨트, 시컨트, 코탄젠트를 조금 생각하면서 의식하면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특수비와 함께 계속 머릿속에 상기하면서 계시길 바란다. 아시겠죠? 이로 좀 빠르게 익숙해지길 바라는데 처음에 수학이 암기 과목은 아니지만 처음에 잘 모르는 거를 익숙하게 바꾸는 시간을 단축시키고 싶을 때는 좀 무작정 따라 읽어보시던가 따라 써보시던가 아니면 계속 뭐 좀 생각해 보신다던가 이런 행위를 통해서 친숙해지는 시간을 좀 단축시키는 필요성이 있어. 그러니까 오늘은 꼭 여기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야 너희가 앞으로 배우게 되는 삼각함수라고 하는 조금 어려운 단어를 좀 무리 없이 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좀 신경을 많이 쓰시기 바래. 아시겠죠? 자, 그럼 마지막 연습 하나만 더 해보고 잠깐 쉬었다 갑시다. 뭐 이런 상황에 도용이 있었다 칩시다. 물론 현재 이 상황에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시면 당연한 얘기지만 원 입장에서 접근해 보시면 원 입장의 원 위의 한 점에서는 당연히 원의 중심에 보조선을 그어보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노란색 선을 한번 그어본다고 되게 중요한 건데 이건 선생님 나중에 원의 성질 한번 쭉 정리해 드릴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오케이? 그런데 이 노란색 선을 일단 신경 쓰지 마시고 내가 지금 하고 싶은 첫 번째 뭐냐면 이러한 상황에서 난 뭘 할 수 있습니까? 라는 건데 뜬금없이 보다 보면 이것까지 다 찾지. 반지름이 1이니까 지름은 얼마다? 2다. 여기까지는 자도 오시죠. 되게 뜬금없이 여기 각도 하나가 적혀 있단 말이야. 많은 학생들이 저 각도를 왜 줬을까라는 생각을 되게 하게 되는데 저 각도의 필요성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냐면 삼각비를 이용하겠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누가 있어야 한다? 직각삼각형이 있어야 한다고. 그러면 이 각을 포함하고 있는 직각삼각형이 어디 있는지 찾는 시야가 필요한 거야. 근데 아시다시피 여기 있는 이 중심각이 180도이기 때문에 이 원주각은 중심각의 절반이어서 항상 얼마? 90도일 수밖에 없지. 즉 여기가 문제에 나타나져 있지 않다도 직각이지. 됐어? 그럼 현재 이 상태에서 도형을 다시 바라보게 되면 이러한 것들이 이제 눈에 들어오기 시작할 건데 문제에서 주어진 변과 주어진 각에 대한 얘기인 거야. 이해하시겠어? 그럼 나는 나머지 두 변, 삼각형에서 나머지 두 변을 구할 수 있다. 이해하시겠어? 예를 들어 이 주황색 선의 길이가 얼마입니까? 혹은 이걸 알고 싶어! 라고 한다면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는 거지. 주어진 각도에 대해서 두 변의 관계가 무슨 관계? 코사인. 그런데 보시다시피 얘가 무슨 값? 시작하는 값이다. 이해하시겠어? 따라서 나는 얘를 순서대로 곱하면 되겠구나 라고 판단. 아시겠니? 자, 다시 천천히 다시 한번 해보자. 이번엔 주어진 변과 주어진 각에 의해서 만약에 녹색 선분의 길이가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이 각도에 의하여 얘네 둘은 무슨 관계? 사인 관계라는 거 이해하시겠어? 그런데 시작하는 값을 줬구나. 됐습니까? 따라서 나는 주어진 변의 사인 값을 곱하면 되겠구나 라고 판단하겠다는 얘기야. 그리고 이 상황에서 코사인 30, 코사인 45, 코사인 60, 즉 특수 각도를 갖고 있는 삼각비들은 내가 머릿속에서 순간적으로 그 값을 읽어내겠다는 얘기지. 그러면 코사인 30이 필요해 라고 하면 옆으로 길쭉한 삼각형 읽으시고 2분의 루트 3 됐습니까? 따라서 현재 여기는 이 값은 2분의 루트 3으로 바꿔서 계산. 자, 사인 30이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보시면 역시 옆으로 길쭉한 삼각형 떠올리시고 2분의 1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서 최종적으로 정리를 하시면 된다는 뜻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이게 너희들이 중학교 때 반드시 배우고 올라오셔야 했던 삼각비의 두 가지 의미인데 혹시 이 자리에 나는 중학교 3학년 때 조금 나태했어요. 약간 그때 좀 뭐랄까 뭐 누굴 괴롭히고 나쁘게 산 건 아닌데 뭐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벌써 저녁이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좀 열심히 많이 노력하셔서 꼭 익숙하게끔 아니면 최소한 너희가 이것을 알아들을 수 있게끔 그렇게 기억을 해두시기 바래. 아시겠죠? 오케이. 잠깐 쉬었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삼각함수 나가도록 합시다.